일단 오늘의 주제 갑진, 정미, 개축, 일주는 특별하다 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얘들이 왜 특별하냐, 이게 신왕하기 때문입니다. 신왕하다라는 건 뭐냐면 일간이 지지에 뿌리를 비교적 튼튼하게 두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마 신약하다 또는 신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주변 세력을 살펴서 일간의 힘이 약하면 신약한 거고 일간의 힘이 강하면 신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신약하면 내 자아나 내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 약합니다. 신강하면요, 이 반대죠. 자아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 강합니다. 그래서 신강하면 좀 고집스럽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들어요. 신약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라는 걸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양하고요, 신강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신왕이 있습니다. 신왕한 사주라고 해서 신약하다거나 신강하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신왕은 일단 일간이 지지의 뿌리를 강하게 두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아무래도 신약하면 주변 환경을 좀 많이 살피게 되고 신강하면 내 자아가 단단해지니까 고집스러울 수 있는데 신왕하면 일단 지지의 뿌리를 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신왕한데 신약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왕한데 신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주 원국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지의 뿌리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만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갑진일주, 정미일주, 개축일주는 특별하다라고 주제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썰을 풀으려고 했던 이유가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갑진일주하고 정미일주하고 개축일주가 왜 특별하냐, 왜 이게 간여지동급 일주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고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간여지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게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 그러니까 천간하고 지지가 서로 동조하고 있는 오행이 같은 거죠. 이러면 그냥 신왕한 일주가 돼요. 간여지동인 일주들 특징이 있죠. 다 고집 세고 자기 의견 잘 안 꺾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좀 강하죠. 이 갑인이나 을묘나 병호정사, 이 무토나 기토가 밑에 이렇게 토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고 경신일주나 신유일주나 임자나 계일주나 전부 다 강하잖아요. 이게 신왕한 일주인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간여지동.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갑진일주하고 정미일주하고 개축일주도 신왕한 일주라고 생각해요. 거의 간여지동급 일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일지가 보면 비견이나 겁재나 인성이 아니에요. 이 갑진 같은 경우는 이게 편재죠. 갑목 입장에서는. 정미는 식신이죠. 개수 입장에서는 축토가 편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 일주는 간여지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듣는 도반 선생님께서 이 세 개가 왜 간여지동이냐, 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셨던 게 뭐냐면 이 진토가 보면 지장간이 을목, 개수, 무토로 돼 있죠. 제가 잠깐 마우스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진토가 지장간이 을목, 개수, 무토로 돼 있는데 보면 무게합이 되죠. 근데 이 개수는 을목을 생조해 줍니다. 그런데 을목이 무토를 극해요. 근데 미토도 보면요,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건 맞는데 이 정화가 또 기토를 화생토해 주는 것도 맞는데 을목은 또 기토를 극하죠. 이것도 좀 복잡해요. 근데 축토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 기토가 신금을 토생금을 해줍니다. 이 신금은 개수를 금생수를 해줍니다. 특히 신금은 습토의 생조를 반기잖아요. 그래서 기토로부터 생조를 받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맑고 그렇게 빛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또 개수를 만나면 생조를 잘해주죠. 그래서 개축일주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초기인 개수에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기 때문에 신왕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갑진하고 정미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여러분? 원래 초기는요, 힘이 좀 약해요. 중기는 그거보단 힘이 강한데 정말 힘이 강한 건 정기죠. 자, 여러분, 갑목하고요, 천간에서 을목은 봄에 속하는 간지입니다. 지지에서는 인묘진이죠. 그리고 병화하고요, 정화는 여름에 속하는 천간이죠. 지지에서는 사오미입니다. 경금하고 신금은 가을에 속합니다. 얘는 신유술로 봐야겠죠? 지지에서는. 임수하고 개수는 겨울에 속하는 간지죠. 지지에서는 해자 축이죠. 그러면 볼게요. 갑목하고 을목이 지지에서 같은 계절의 토인 진토를 만나면 갑목은 특히 진토에 뿌리를 강하게 내립니다. 이해되시죠? 병화하고 정화가 여름에 속하는 천간인데 얘들이 지지에서 똑같이 여름에 속하는 토인 미토를 만나면 뿌리를 강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정미일주가 신왕하다라고 한 거예요. 가을에 속하는 경금하고 신금이 신유술로 구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금이 술토를 만나면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신왕하죠.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경술하고요, 경진이 있어요.
얘는 누가 봐도 신왕하죠. 왜? 지지가 인성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경진하고요, 경술을 볼 때 뭐가 더 강해 보이세요? 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경술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술토해야 되는데 무토가 돼버렸네? 죄송합니다. 술토 안에 지장간이 어떻게 돼요? 신금, 정화, 무토죠.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이 겁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술 일주가 저는 경진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지가 인성이니까 당연히 신왕하죠.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애들 갑자나 신축이나 임신일주 같은 경우 지지가 전부 다 인성이니까 얘들은 신왕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건 갑진하고 정미하고 개축이거든요. 얘들이 신왕하다라는 거거든요. 얘들은 비겁이나 인성이 지지에 깔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왕합니다. 봄의 목인 간목이 봄의 토인 진토를 만나서 그런 거고, 여름의 화인 정화가 여름의 토인 미토를 만나서 그런 겁니다. 이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의 토인 축토를 개수가 만나면 여기에 강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장간만 보면 무게합이 되고 을목은 무토를 극하고 얘들이 서로 짬뽕이 됐는데 어떻게 강한 거냐, 얘들이 어떻게 간유시동급 대우를 받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계절로 보면 얘들이 서로 같은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얘네 세 개가. 아까 경술일주는 말씀드렸지만 술토가 가을의 토니까 경금이 강하게 뿌리내리긴 하는데 경술일주는 인성이라서 제가 뺀 겁니다. 그래서 갑진일주가요, 실은 편제를 가장 잘 쓰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정미일주는 식신을 잘 쓰는 일주 중에 하나고요. 개축일주는 평관을 가장 잘 쓰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의 원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 하얼빈에서 늑대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늑대,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사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면 나는 개수일간인데 주변이 다 토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이 강하니까 일간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개수가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그래도 나름 신약하지만 신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관을 너무 잘 썼죠. 평관이 뭘 뜻해요? 가오, 명예, 세력, 브랜드, 일시적인 신분 상승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원래는 천민 출신이었는데 하급 무사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서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관의 지배욕을 결국 민족 수탈로 실현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족에겐 원흉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본인에게 기구신이 들어오는 토가 많이 들어오는 김인현에 죽었던가? 아무튼 토가 많이 들어올 때, 토가 많이 들어오는 월하고 토가 들어오는 일에 죽었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에게 결국엔 죽게 됐죠. 갑진일주하고요, 정미일주하고요, 개축일주는 신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진일주는 백호대살이고, 맞아요, 백호라고 하는 아주 강한 신살이 있습니다. 개축은요, 양인도 있고요, 개축도 백호가 있죠. 아닌가? 갑자기 좀 헷갈리네. 정미 같은 경우도 양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갑진, 정미, 개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계절의 토에 뿌리를 강하게 내렸는데 신살로도 파워풀한 신살들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신살 중에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신살 3대장이 있어요. 백호, 양인, 괴강이죠. 네, 그래서 갑진, 정미, 개축이 신왕한 일주라는 겁니다. 일단 신왕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적인 면에서는 한 단계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일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지가 일간에겐 터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간하고요, 일지가 충을 내버리는데 원국에서 인성이 없다? 일간하고 일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주가 충을 맞아서 크게 흔들린다 이러면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경인 일주다, 또는 뭐 경금 일간인데 본인이 지지가 인성이나 비겁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갑진년에 갑경충이 되면서 다리를 다치거나 무릎이 안 좋아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뼈가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게 일간이 지지에 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그래도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갑진년엔 경금 일간분들이 좀 몸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아직은 아닌데 곧 을사년이 되죠. 이때는 신금 일간분들이 조금 건강을 조심하시면 좋겠죠. 특히 뭐 신묘일주라거나 이런 식으로 일간은 금인데 지지가 금이나 토가 아니라 다른 오행인 분들, 이런 분들이 건강을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덧붙이고 끌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갑자일주, 신축일주, 임신일주, 얘네들은 뭐 당연히 신왕한 일주입니다. 지지에 뿌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 제일 힘이 약한 게 뭘까요? 저는 가장 힘이 약한 게 갑자라고 봅니다. 왜냐? 이 자수는 지장간이 임수하고 개수로 돼 있는데 이 자수 지장간 안에도 목이 없잖아요. 근데 축토는 개수, 신금, 기토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신금이 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죠. 임신도 이 신금이 지장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토, 임수, 경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수가 신중 임수에 뿌리를 두죠. 그래서 저는 인성에게 완전히 생조받고 있어서 신왕하다고는 하지만 이 갑자일주가 신축하고 임인하고 비교를 하면 지지에 완벽하게 뿌리 내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약하다고 봐요. 물론 12운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른 관점도 생기는데 제가 12운성은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썼었죠. 그러니까 일주가 간여지동인 사주랑 일주가 간여지동은 아닌데 양인이나 괴강이나 백호가 있는 일주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튼튼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튼튼한 거는 일단 간여지동인 게 제일 튼튼하고요. 양인하고 괴강하고 백호는 저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신살이라고 봅니다. 이거 자체가 일간의 힘을 저는 특성을 드러내는 거지 일간의 힘을 그 자체로 강하게 담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괴강이나 양인이나 백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주 원국의 구성이 전부 다 나를 신약하게 만드는 재성이나 관성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일간에게 좀 불리한 요소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건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 괴강이나 백호나 양인은 전문성과 관련된 신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현대 명리학자 중에 박청아 선생님이 30-40년 전부터도 현장에서 계속 상담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도 그 출산태기를 해달라고 고객분들이 오시면 일부러 양인이나 백호나 괴강이 있는 일주로 만들어서 신살 출산태기를 하게끔 했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열려 있으셨던 거죠. 아, 여자가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양인이나 백호나 괴강을 타고 나면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고 뭐 사주 베렸다고 하고 남자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남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딸이라고 하더라도 여자라고 하더라도 양인이나 백호나 괴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요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남하고 경쟁을 했을 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